뭐야, 이년아. 귀 안 들려? 술 따르라고. 예비역 준장 박만춘이 여자의 머리채를 움켜쥐듯 어깨를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진행 요원이 아닙니다. 뭐, 감히 누구한테 대들어? 그는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입을 놀려. 꼴에 정장은 입고 다니네. 주변 장교들이 킥킥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죠. 그녀는 치켜든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습니다. 뼈가 꺾이는 듯한 소리에 박만춘이 비명을 질렀죠. 이 미친년이. 다음엔 손목이 아니라 팔이 꺾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한미연합훈련 지휘소 장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별 2개를 단 여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머리채를 잡으려 했던 바로 그 여자였죠. 박만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의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홀의 대형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전야제에 참석한 고위 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죠. 박만춘이 후배 장교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현역 시절에 말이야. 이 훈련 기획한 게 나라고. 역시 선배님이십니다. 그때 미군 놈들이 우리 전술 보고 혀를 내둘렀어. 지금 별 달고 있는 놈들 중에 내 밑에서 안 굴러본 놈이 없다고. 박만춘이 빈 술잔을 흔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침 수수한 검정 정장 차림의 여자가 홀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죠. 박만춘이 손가락으로 강세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야, 거기 아가씨. 이리 와봐. 강세희가 걸음을 멈추고 박만춘을 바라봤습니다. 박만춘이 빈 술병을 흔들며 턱짓을 했죠. 뭘 멍하니 서 있어. 술 좀 가져와. 여기 다 떨어졌잖아. 저는 진행 요원이 아닙니다. 강세희가 차분하게 대답하고 귀빈석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만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뭐야, 이년이. 박만춘이 벌떡 일어나 강세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서 애송이년이 예의 없이 굴어. 내가 누군지 알아? 비켜주시죠. 뭐라고? 박만춘이 강세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주변의 장교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선배님, 저 여자가 누군지. 한 장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닥쳐. 내가 알아서 해. 박만춘이 강세희를 테이블 쪽으로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술이나 따라. 요즘 것들은 윗사람 모시는 법도 모르냐. 강세희가 박만춘의 가슴에 달린 예비역 배지를 서늘한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예비역 준장이시군요. 그래, 이제 좀 알겠냐. 어서 앉아. 강세희가 박만춘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박만춘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죠. 뭐야 이년이. 다시 한번 손 떼시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강세희가 차갑게 말하고 귀빈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만춘이 손목을 부여잡고 이를 갈았죠. 전현이 미쳤나? 내가 가만 안 둬.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전현 뭐하는 년이야? 당장 알아봐. 다음 날 오전 한미연합사령부 지휘통제실 입구에 헌병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박만춘이 자문위원 명패를 목에 걸고 지휘소 상석에 앉아 작전 지도를 살피고 있었죠. 역시 이 자리가 편하군. 박만춘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훈련 총책임자가 누구야? 소장급 장교라고만 들었습니다. 소장? 누구길래 이름도 안 알려주나? 그때 지휘소 입구가 열리며 군단장과 미군 장성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입구 쪽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죠. 박만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 2개가 박힌 계급장과 707 특임대 흉장이 선명한 정복 차림의 여자가 단상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만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저 전현희. 강세희가 단상 위에 올라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박만춘을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오늘 훈련 총책임을 맡은 강세희 소장입니다.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미군 장성 로버트 윌슨이 박만춘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강 소장은 707 특임대 출신이야. 여성 최초로 모든 특수전 훈련을 수료한 인물이지. 그런 줄은.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 어디 아픈가? 박만춘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강세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문위원석은 이동이 제한됩니다. 브리핑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죠. 박만춘이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강세희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입니다. 구시대적 장비와 전술은 과감히 배제하겠습니다. 강세희가 스크린의 한 영역을 지휘봉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표시된 구형 통신 장비 배치도 삭제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장비 목록이 사라졌습니다. 박만춘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저건 내 업체에서 납품한. 문제 있으십니까, 자문위원님? 강세희가 박만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만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없으시면 계속하겠습니다. 윌슨이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에 드는군. 강 소장, 기대하겠네. 감사합니다, 중장님. 강세희가 다시 스크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만춘은 주먹을 불끈 쥔 채 강세희의 뒷모습을 노려봤죠. 지휘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전장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강세희가 지휘봉으로 적의 예상 이동 경로를 가리키며 명령을 내렸죠. 3, 4단은 정면 돌파 대신 우회 기동으로 적의 측면을 친다. 기갑부대는 매뉴얼에 없는 분산 배치로 전환. 참모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전술이라니. 저게 통하겠어? 박만춘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강 소장. 이건 아니지 않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자문위원님? 문제가 있고 말고. 지금 근거도 없는 전술로 군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거야. 박만춘이 주변 장교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현역 시절 수십 년간 검증된 매뉴얼이 있어. 그걸 왜 무시하나? 자문위원님의 의견은 경청하겠습니다. 강세희가 손짓으로 기술 장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데이터 시뮬레이션이 떠올랐죠. 이 화면을 보시죠.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매뉴얼대로 진행할 경우에 예상 피해율입니다. 스크린에 붉은색 수치가 가득 찼습니다. 아군 피해율 47%, 작전 성공 확률 32%. 박만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시뮬레이션일 뿐이야. 실전은 다르다고. 그럼 제가 제시한 비대칭 전술의 결과를 보시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아군 피해율 12%, 작전 성공 확률 89%, 지휘 소환이 조용해졌습니다. 윌슨 중장이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죠. 인상적이군, 강 소장. 감사합니다, 중장님. 박만춘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데이터를 믿을 수 없어. 데이터가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건 없으시면 앉아주시죠. 훈련 진행에 방해가 됩니다.
박만춘이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였죠. 쉬는 시간이 되자 박만춘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젊은 통신 장교 하나가 박만춘에게 다가왔죠. 선배님, 저 김정우입니다. 아버지가 선배님께 많이 신세를 졌다고. 아, 김 대령 아들이구나. 잘됐다. 박만춘이 김정우의 어깨를 잡아 끌며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우야, 나 좀 도와줘야겠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여자 강세희 말이야. 전현이 나를 망신시키려고 작정을 했어. 소장님이요? 훈련이고 뭐고 엉망으로 만들어야 해. 그래야 전현이 책임지고 물러나지. 김정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님, 그건 좀. 내 아버지 진급시켜준 게 나야.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니겠지. 박만춘이 김정우의 어깨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명령하달 시스템 있잖아. 거기 과부하 좀 걸어. 시스템이 느려지면 훈련이 엉망이 될 거야. 하지만 선배님, 그건 군사작전에. 내가 책임질게. 어서 해. 김정우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이 재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휘소의 단말기들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참모들이 웅성거렸죠. 명령 전달이 왜 이렇게 늦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강세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보안팀장. 네, 소장님. 지금 즉시 모든 단말기 접속 로그를 확인해. 알겠습니다. 강세희가 자신의 단말기로 실시간 트래픽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단말기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대량으로 전송되고 있었죠. 찾았다. 강세희가 헌병대장을 불렀습니다. 김정우 대위를 지금 당장 데려와. 박만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헌병 2명이 김정우를 데리고 지휘소 앞으로 왔습니다. 김정우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죠. 김대위 명령하달 시스템에 과부하를 건 이유가 뭔가. 저는 누구 지시를 받았나? 김정우가 박만춘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강세희가 차갑게 말했죠. 김정우 대위, 지금 이 순간부로 직위 해제한다. 헌병대, 이 사람을 연행해. 소장님, 저는 그냥 끌어내. 김정우가 헌병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박만춘이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죠. 자문위원님은 앉아 계시죠. 강세희가 박만춘을 노려봤습니다. 아직 할 얘기가 남았습니다. 박만춘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쉬는 시간, 박만춘이 윌슨 중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중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 강세희 소장 말입니다. 저 사람은 경험이 부족해요. 이런 대규모 훈련을 맡기기엔 자격이 미달이라고 봅니다. 윌슨이 박만춘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자격 미달이라. 네, 아까 보셨잖습니까? 시스템도 엉망이 됐고 그 시스템 문제 강 소장이 5분 만에 원인을 찾아냈지. 자네 아는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던데. 박만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나는 데이터를 믿네. 강 소장의 판단력은 내가 본 지휘관 중 최고 수준이야. 윌슨이 박만춘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자문위원, 괜한 험담은 자네 평판만 깎아먹을 거야. 윌슨이 돌아서서 강세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만춘이 주먹을 불끈 쥐었죠. 두고 보자, 이년아. 지휘소 내부의 분위기가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강세희의 지시를 따랐지만 박만춘과 연이 있는 장교들은 눈치를 보며 움직였죠. 강세희가 단상에 올라 모든 참모를 바라봤습니다. 지금부터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 지휘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명령 불복종은 군법에 따라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든 누구의 지시를 받든 이 지휘소 안에서 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강세희의 눈빛이 박만춘에게 꽂혔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날 밤 박만춘이 자신의 숙소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가 납품한 장비에 뒷문이 있지. 그걸로 전연의 꼬투리를 잡아야겠어. 박만춘이 자신이 납품한 통신 장비의 백도어를 통해 지휘소 기밀 문서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화면에 접속 성공 메시지가 떴죠. 됐어. 이제 전연의 약점을 찾는 거야. 그 순간 지휘소 보안실의 모니터에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강세희가 직접 설치해둔 보안 덫에 박만춘의 접속 기록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보안팀장이 강세희에게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박만춘 자문위원이 기밀 문서에 무단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역시 강세희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예상대로군. 박만춘의 모든 전산 접근 권한을 지금 즉시 영구 정지시켜. 그리고 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춘이 단말기에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떠올랐죠. 접근 권한 없음. 박만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게. 강세희가 단상에서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지도가 강세희의 의도대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소장님, 아군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좋아. 이대로 밀어붙여. 윌슨이 강세희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군, 강 소장. 박만춘이 무력하게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강세희는 단 한 번도 박만춘을 쳐다보지 않았죠. 레이더 담당 장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소장님, 이상 징후 포착입니다. 뭐야, 무슨 이상 징후? 훈련 구역 인근 해상에서 정체불명의 고속정 다수가 레이더망을 회피하며 접근 중입니다. 강세희가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훈련 시나리오에 없는 움직임인데. 맞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순간 지휘소 전체의 조명이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전 모드를 알리는 경보음이 울려 퍼졌죠. 실제 방공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참모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실전이라고? 지금 훈련 중인데? 적이 훈련 타이밍을 노린 건가? 강세희가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모든 부대에 실전 태세 전환을 지시해. 그때 통신 장교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소장님, 주 통신망이 먹통입니다. 뭐라고? 적의 전자전 공격입니다. 통신망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빨간 경고등이 줄줄이 켜졌습니다. 박만춘의 업체가 납품한 통신 장비들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죠. 윌슨 중장이 강세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격이 아니야. 우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중장님. 강세희가 박만춘을 쳐다봤습니다. 박만춘은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단말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박 자문위원,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상황을 확인하는 거지. 강세희가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보안팀장이 박만춘의 단말기 화면을 확인하고 보고했죠. 소장님, 박 자문위원이 통신 장비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박만춘이 단말기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 장비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지금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겁니까? 증거 인멸이라니 무슨 소리야? 강세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문위원님이 납품한 장비가 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뚫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록을 지우려 하고 있죠. 그건 장비 문제가 아니라 변명은 군사법정에서 하시죠. 그 순간 첩보 장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소장님, 긴급 첩보입니다. 말해. 적 특수부대가 훈련 지휘소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가에 상륙했습니다. 지휘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수 킬로미터라고? 적의 목표가 뭐지? 장교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 쪽을 쳐다봤죠. 침착해. 강세희의 목소리가 지휘소를 울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이탈하는 자는 적전 도피로 간주하겠다. 장교들이 멈칫했습니다. 각자 위치로 돌아가. 지금부터 내 명령에만 따라. 강세희가 헌병대장을 불렀습니다. 지휘소를 폐쇄해.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게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만춘 자문위원을 국가안보위에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박만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나를 체포해? 내가 감히? 헌병 때 뭘 하나? 어서 연행해. 헌병 2명이 박만춘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만춘이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죠. 손 치워.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부 장관이 내 후배야. 합참의장도 나한테 전화해. 강세희가 박만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슬퍼런 눈빛이 박만춘을 꿰뚫었죠. 지금 이 나라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님의 인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박만춘이 강세희의 눈빛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끌어내. 헌병들이 박만춘을 지휘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박만춘의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나를 이렇게 대하면 가만 안 둬. 두고 봐, 강세희. 통신장교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중앙사령부와의 교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위성통신도 전부 먹통입니다. 적의 전파 방해가 너무 강력합니다. 윌슨이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완전히 고립됐군. 그렇습니다, 중장님. 그때 기술장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장님, 악성 코드입니다. 지휘소 내부 전산망에 침투했습니다. 어디까지 퍼졌나? 미사일 통제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오류 메시지가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장교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죠. 미사일 통제가 안 된다고? 이러면 반격도 못해. 강세희가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디지털 장비에서 손을 떼. 네, 지금부터 아날로그로 간다. 강세희가 지휘관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종이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구형 무전기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죠. 이게 우리의 무기다. 참모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도와 나침반으로요? 적은 우리의 디지털 시스템을 완벽히 장악했어. 하지만 이건 해킹할 수 없지. 윌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군. 그렇습니다. 첩보 장교가 또다시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적의 최종 목표가 확인됐습니다. 뭔가 훈련 중인 한미 고위 장성들을 노린 참수 작전입니다. 지휘소 안이 술렁였습니다. 우리를 노린다고? 여기 있는 장성들을 전부? 강세희가 지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적은 이 지휘소를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직접 싸워야 한다. 그 순간 지휘소 밖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움찔했죠. 외곽 초소에서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적의 타격대가 본부 근처까지 접근한 겁니다. 강세희가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장전했습니다. 찰칵하는 소리가 지휘소에 울렸죠. 지금부터 전투 배치다. 총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무장해. 장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직접 싸우라고요?
여긴 지휘소입니다. 전투 병력이 아니라 강세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저기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계급장이 우릴 지켜주나? 살고 싶으면 싸워. 윌슨이 자신의 권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 소장 말이 맞아. 지금은 모두가 전투원이야. 강세희가 책상 아래에 있는 작은 버튼을 바라봤습니다. 국방부에서 승인한 비공식 특수재난 대응팀 호출 버튼이었죠. 강세희가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건 최후의 수단이야. 버튼을 누르자 작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신호가 발신됐죠. 강세희가 권총을 들고 지휘소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버텨야 한다. 그들이 올 때까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울의 한 택시 안에서 중년 남자의 휴대폰이 울렸죠. 이 신호는 남자가 급히 차를 세우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사용하던 암호화된 메시지였죠. 세희가 부른다. 부산의 한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던 남자도 같은 신호를 받았습니다. 형, 이거 봤어? 봤다. 가자. 대전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기름때 묻은 손을 닦던 남자가 작업복을 벗어던졌습니다. 사장님, 저 급한 일이 생겨서요. 뭐야, 갑자기? 나라가 부릅니다. 전국에 흩어져 평범한 일상을 살던 707 출신의 베테랑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의 긴급 예비역 소집령이 떨어졌죠. 지휘소 안에서 강세희가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구형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죠. 이게 아직 살아있을까? 강세희가 낡은 유선 통신 장비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잠시 후 희미한 신호음이 들려왔죠. 됐다. 강세희가 수화기를 들고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여기는 독수리. 피닉스 베이스, 응답하라.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수리, 여기는 피닉스 베이스. 신호 수신했다. 미군 화력 지원팀과 연결해줘. 지금 당장. 알겠다. 잠시 대기해라. 잠시 후 윌슨 중장이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강 소장, 이걸 어떻게 살린 건가? 디지털은 해킹당해도 아날로그는 뚫을 수 없습니다. 적이 모르는 주파수로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대단하군. 윌슨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소장, 나는 자네를 믿네. 감사합니다, 중장님. 지금부터 현장 통합 지휘권을 자네에게 위임하겠네. 모든 결정은 자네가 내려. 강세희가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영광입니다. 지휘소로 돌아온 강세희가 참모들을 소집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작전을 전달한다. 집중해.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강세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동쪽 해안으로 후퇴하면서 적을 유인할 거다. 본부 방어는 최소 인원만 남긴다. 한 참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동쪽 해안으로요? 거긴 퇴로가 없는데. 내 명령이다. 이 작전 계획을 각 부대에 전달해. 강세희가 작전 지도를 참모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강세희의 눈빛은 차가웠죠. 회의가 끝나고 참모들이 흩어졌습니다. 강세희가 보안팀장에게 속삭였죠. 모든 통신을 감시해. 이 작전 계획을 외부로 전송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보고해. 알겠습니다. 30분 후 보안팀장이 급히 강세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잡았습니다. 누구야? 정보참모부의 이상철 소령입니다. 방금 암호화된 통신으로 작전 계획을 외부에 전송하려 했습니다. 강세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작전 계획은 가짜야. 내가 일부러 흘린 거지. 역시 그러셨군요. 이상철을 당장 연행해. 박만춘과의 연결고리도 캐내. 헌병들이 이상철을 끌고 왔습니다.
이상철이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죠. 놓으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강세희가 이상철 앞에 섰습니다. 이소령, 박만춘한테 얼마 받았나? 무슨 소리야? 난 몰라. 내가 전송하려던 주파수, 저게 통신망과 일치해. 변명할 거 있나? 이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끌어내. 반역죄로 군사법정에 세워. 이상철이 끌려나가자 지휘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참모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눈치를 살폈죠. 강세희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내부의 쥐는 모두 잡았다. 이제부터는 한마음으로 싸운다. 참모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눈빛에 다시 힘이 들어왔죠. 그때 통신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707 예비역 팀이 집결 완료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임시 군무원 신분과 최신형 전술 장비를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좋아. 연결해. 잡음 섞인 무전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세희야, 오랜만이다. 정대호 선배. 다들 왔어요? 그럼. 내가 부르면 어디든 가지. 12명 전원 집결 완료다. 강세희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고맙긴. 지금 상황이 어때? 저기 지휘소를 포위하고 있어요. 선배들이 배우를 쳐줘야 해요. 알겠다. 우리가 뒤통수를 후려치 마. 부탁해요. 강세희가 무전기를 내려놓고 기술 장교를 불렀습니다. 박만춘이 납품한 통신 장비, 아직 분석 중이지. 네, 소장님. 백도어 구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백도어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나? 기술 장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역으로요? 적이 우리 장비의 취약점을 알고 공격했어. 그 말은 적도 같은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야. 윌슨이 무릎을 쳤습니다. 적의 통신망을 역해킹하자는 건가? 그렇습니다. 우리 장비의 백도어로 적의 시스템에 침투하는 겁니다. 기술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미군 기술진과 협력하면 할 수 있어요. 당장 시작해. 미군 기술진과 한국군 보안팀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지휘소에 울려 퍼졌죠. 적의 전자전 신호 추적 중입니다. 백도어 침투 시도합니다. 잠시 후 기술 장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성공입니다. 적의 전자전 공격을 무력화했습니다. 스크린에 떠있던 오류 메시지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미사일 통제 시스템이 다시 살아났죠. 시스템 복구 완료. 참모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냈다. 진짜 된 거야? 강세희가 방탄복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적은 여전히 밖에 있어. 강세희가 방탄복을 입고 지휘소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경계 부대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총을 들고 있었죠. 다들 잘 버텨줘서 고맙다. 소장님, 여긴 위험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계십시오. 내가 뒤에 숨어 있으면 누가 너희를 지키나. 같이 싸우자. 병사들의 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원군이 곧 온다. 조금만 더 버텨. 지휘소 안에서 강세희를 지켜보던 노장군 하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여자 진짜 대단하구만. 그러게 말입니다. 처음엔 어린 여자가 뭘 알겠나 싶었는데 우리가 틀렸어. 저런 지휘관은 처음 봐. 노장군들이 하나둘씩 권총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가서 도와주세. 그래야지. 저 어린 것 혼자 싸우게 놔둘 순 없잖아. 밖에서 총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붉은 신호탄이 솟구쳤죠. 저건 강세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707이 적의 차단선을 뚫었다.
무전기에서 정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희야, 길 열었다. 이제 내 차례야. 강세희가 지휘소 안으로 돌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강세희를 바라봤죠. 지금부터 최종 반격 작전을 개시한다. 스크린의 적 침투 경로를 가리켰습니다. 공군 편대, 이 구역을 융단 폭격한다. 적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 알겠습니다. 통신 장교가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잠시 후 스크린에 전투기 편대가 이륙하는 영상이 떠올랐죠. 편대 출격 완료. 목표 지점까지 3분. 윌슨 중장이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지켜봤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이군. 707팀이 적의 주의를 끄는 동안 공중에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폭격이 시작되자 스크린에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적의 침투 경로가 화염에 휩싸였죠. 목표 지점 타격 완료. 적 병력 50% 이상 무력화 추정됩니다. 참모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무전기에서 정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희야, 우리가 적의 임시 지휘소를 찾았다. 어디야, 선배? 해안가 폐공장이야. 지금 기습 들어간다. 조심해요. 걱정 마. 이 정도는 애들 장난이지. 무전기 너머로 총성과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휘소 안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됐죠. 707 대원 중 한 명의 헬멧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원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왼쪽 클리어, 오른쪽 클리어, 적 지휘관 발견, 잡는다. 화면에서 707 대원이 적 지휘관의 목을 제압하는 장면이 비쳤습니다. 적 지휘관이 바닥에 쓰러지며 손을 들었죠. 항복한다. 쏘지 마라. 정대호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울렸습니다. 세희야, 끝났다. 적 지휘관 포함 주요 인원 7명 생포했다. 지휘소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냈다. 진짜 잡았어. 스크린에 적들이 줄줄이 손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중계됐습니다. 참모들이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죠. 강세희가 손을 들어 지휘소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소장님, 잔적이 남아있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마. 강세희가 통신 장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부대에 전달해. 잔적 소탕 작전 개시. 한 명도 놓치지 마. 알겠습니다. 2시간 후 마지막 잔적까지 소탕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강세희가 비로소 숨을 내쉬었죠. 작전 종료. 지휘소 안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윌슨 중장이 강세희에게 다가왔죠. 강 소장, 대단했네. 중장님의 지원 덕분입니다. 윌슨이 주머니에서 작은 동전 하나를 꺼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지휘관 기념 코인이었죠. 이건 내 이름이 새겨진 코인이야. 내가 인정한 지휘관에게만 주는 거지. 중장님, 이건 밖에.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어. 강세희가 두 손으로 코인을 받아들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니, 영광은 나야. 자네 같은 지휘관과 함께 싸워서. 윌슨이 강세희에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세희도 경례로 답했죠. 다음 날 오후 연병장에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강세희가 단상 위에 올라 승전 보고서를 펼쳤죠. 어제 우리는 적의 기습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장병들이 숨죽이며 강세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적은 우리를 얕보고 훈련 중에 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강세희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미연합의 힘으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강세희 소장님 만세.
연병장 한쪽에 박만춘과 가까웠던 장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강세희의 눈길을 피했죠. 저 사람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글쎄, 박만춘이랑 엮인 사람들은 다 조사받겠지. 자업자득이야. 저런 썩은 인맥에 기대다니. 장교들이 하나둘씩 퇴장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연병장 뒤편에 707 예비역 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세희가 단상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다가갔죠. 선배들 고생 많았어요. 정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오랜만에 피가 끓었어. 다들 다친 데 없어요? 긁힌 데 좀 있지만 별거 아니야. 우리가 누군데? 대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세희가 대원들 앞에 서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707 예비역 팀 감사합니다. 대원들이 일제히 경례로 답했습니다. 강세희 소장님께 경례. 정대호가 강세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경례는 무슨. 우리 사이에.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죠. 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딱딱하게. 선배들이 저를 그렇게 키웠잖아요. 대원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세희야? 일단 뒷정리부터 해야죠. 박만춘 처리도 남았고, 그 인간 이번엔 꼼짝없겠다. 당연하죠. 증거가 산더미예요. 정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잘 처리할 거라 믿어. 우리는 이만 빠질게. 벌써요? 우리 역할은 끝났잖아. 이제 내 무대야. 대원들이 하나씩 강세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몸 조심해. 또 불러. 언제든 갈게. 커피 한 잔 사라. 비싼 거로. 강세희가 웃으며 대원들을 배웅했습니다. 고마워요, 선배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앵커가 긴급 뉴스를 전했죠. 오늘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적의 기습 공격이 완벽하게 저지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작전을 강세희 소장의 압도적 리더십이 일궈낸 쾌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강세희의 부모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세희의 어머니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훔쳤죠. 우리 세희가. 강세희의 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해냈어. 우리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험한 곳에서. 괜찮아. 세희는 강한 아이니까. 텔레비전 화면에 강세희가 단상에 서 있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어머니가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죠. 세희야, 엄마 여기 있어. 군 내부에서도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강세희 소장, 이번에 완전히 입지를 굳혔대. 차기 참모총장감이라는 말도 나오던데. 여자 참모총장이라. 진짜 되려나? 실력으로 보면 충분하지 않아? 박만춘의 업체는 즉시 퇴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가 쌓아온 부패의 탑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박만춘 관련 업체 전면 감사 들어갑니다. 납품 비리 혐의로 관계자 전원 소환 조사 예정입니다. 지휘소 안에서 강세희가 참모들과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믹스커피를 타서 나눠줬죠. 소장님, 커피 드세요. 고마워. 강세희가 종이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 진심으로. 저희가 뭐려? 소장님이 다 하셨죠. 아니야. 너희가 없었으면 나도 못했어. 참모들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그래, 같이 가자. 지휘소 벽면에 새 액자가 걸렸습니다. 강세희의 사진 아래 올해의 지휘관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죠. 강세희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햇살이 연병장을 비추고 있었죠. 그때 통신 장교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뭔데? 적의 잔당이 도심으로 침투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세희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디로? 서울 지하철역 인근입니다.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강세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6두 번째 위기. 강세희가 급히 지휘소로 돌아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울 도심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상황을 설명해. 첩보 장교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보고했습니다. 적의 잔당들이 지하철 3호선 환기구에 생화학 가스 살포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농성 중입니다. 인질은 지하철역에 시민 수백 명이 고립됐습니다.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강세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생화학 가스라면 대량 살상이 목적이군. 그렇습니다. 도심 전체에 생화학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스크린에 뉴스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도로가 마비되고 시민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비쳤죠. 시민 여러분, 지하철역 인근 접근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테러 위협으로 인해 강세희가 스크린을 노려봤습니다. 군 투입은 정부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다고. 뭐라고? 시민들이 죽어가는데 정치 타령이야. 그때 강세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의 번호였죠. 언니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희야, 소윤이가. 소윤이? 소윤이가 왜? 유치원에서 현장 학습 갔는데 그 지하철에 타고 있대. 연락이 안 돼. 강세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뭐라고? 소윤이가 거기 갇혀 있어. 제발, 제발 우리 소윤이 좀 살려줘. 언니 진정해. 내가 어떻게든 할게. 세희야, 부탁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세희가 휴대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강세희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죠.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구속 수사 중이던 박만춘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박만춘이? 무슨 짓을 했어? 자신의 가명을 조건으로 테러범들과 협상하겠다며 수사관들을 속이고 통신 장비를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도심 지하 비밀 통로 지도를 테러범들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세희의 이마에 핏줄이 섰습니다. 그 인간이 끝까지. 테러범들의 움직임이 더 은밀해졌습니다. 박만춘의 지도 덕분에 우리 경찰 병력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쓰러지는 장면이었죠. 유독 가스가 일부 유출됐습니다. 벌써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세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다쳤어? 현재까지 20명 이상이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습니다. 중환자도 있고요. 지휘소 안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통신 장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테러범들이 요구사항을 전달해 왔습니다. 뭘 원해? 강세희 소장님이 직접 무장 해제하고 지하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스를 전면 살포하겠다고. 참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소장님을 직접 지목하다니. 이건 함정이야. 가시면 안 됩니다. 강세희가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철 안에 갇힌 시민들의 얼굴이 비쳤죠. 어딘가에 7살짜리 조카도 있을 거였습니다. 그때 강세희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뉴스 링크였죠. 강세희 소장의 무리한 작전이 테러를 불렀나? 군 내부에서 책임론 제기. 강세희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박만춘의 인맥들이 언론에 그녀를 공격하는 인터뷰를 쏟아내고 있었죠.
강세의 소장이 적을 완전히 소탕하지 않고 성급하게 작전을 종료했다. 이번 테러는 그녀의 판단 착오가 부른 참사다. 어린 여자에게 너무 큰 권한을 줬다. 경험 부족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참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여론전입니다. 박만춘 일당이 소장님을 흔들려는 거예요. 알아. 강세희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신경 쓸 시간 없어. 지금은 시민들을 구하는 게 먼저야. 강세희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카 소윤이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이었죠. 강세희가 사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소윤이의 볼을 쓸어내렸죠. 기다려, 소윤아. 이모가 갈게. 강세희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정대호 선배, 들려요. 잡음 끝에 정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희야, 뉴스 봤어. 상황이 심각하더라. 선배, 도움이 필요해요. 말해. 뭐든 할게. 707팀 다시 모을 수 있어요? 이미 대기 중이야. 내가 부를 줄 알았거든. 강세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고맙긴. 어디로 가면 돼? 서울 3호선 지하철역. 30분 안에 와줘요. 알겠다. 가자, 애들아. 강세희가 참모들을 돌아봤습니다. 정부 허가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 내가 현장 지휘관 정권을 발동한다. 소장님, 그건 절차상. 시민들이 죽어가는데 절차 타령할 거야. 책임은 내가 진다. 참모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특수 돌파조를 편성한다. 자원하는 사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젊은 장교가 손을 들었죠. 저 가겠습니다. 나도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강세희가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다. 출발 준비해. 1시간 후 강세희와 707 예비역 팀이 지하철역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병력이 역 주변을 봉쇄하고 있었죠. 현장 지휘관이 강세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소장님, 정부에서 아직 군 투입 허가가 안 났습니다. 내가 현장 지휘관 정권을 발동했어. 지금부터 내 명령을 따라. 하지만 시간이 없어. 비켜. 강세희가 방탄복을 입고 헬멧을 썼습니다. 정대호가 옆에서 장비를 점검했죠. 세희야, 박만춘이 유출한 지하 통로 지도 우리도 확보했어. 어떻게? 그 인간 비서실에서 빼냈지. 아직 쓸모있는 인맥이 좀 있거든. 역시 선배야. 정대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테러범들이 이 경로로 움직이고 있어. 우리는 반대쪽 환기구로 진입한다. 알겠어요. 707팀이 지하 통로 입구에 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야시경 착용. 소리 내지 마. 대원들이 하나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세희가 맨 앞에서 팀을 이끌었죠. 좁은 통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죠. 왼쪽 클리어. 오른쪽 클리어. 전방 50m 분기점 있습니다. 강세희가 손짓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해. 정대호가 속삭였습니다. 뭐가? 너무 조용해. 경계병이 없어. 강세희가 바닥을 살폈습니다. 희미한 빛에 가느다란 철사가 보였죠. 부비트랩이다. 모두 엎드려. 강세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뒤따르던 대원의 발이 철사를 건드렸죠. 폭음과 함께 통로가 흔들렸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으악. 강세희가 팔을 감싸며 쓰러졌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왼쪽 팔뚝에 깊이 박혀 있었죠. 세희야. 정대호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피가 너무 많이 나. 일단 지혈해야 해. 시간 없어. 가스 살포까지 얼마 남았어. 대원 하나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강세희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피가 팔을 타고 흘러내렸죠. 10분이면 충분해. 가자. 정대호가 강세희의 팔을 붕대로 급히 감았습니다. 무리하지 마. 선배, 저 안에 우리 소윤이가 있어. 정대호가 강세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지휘관의 냉철함과 이모의 절박함이 공존하고 있었죠. 알았어. 같이 가자. 어둠 속에서 707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살포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이었죠. 어둠 속을 전진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수없이 훈련했던 감각이 되살아났죠. 선배, 가스 제어실이 이쪽이에요. 어떻게 알아? 공기 흐름이 느껴져요. 환기 시스템이 저쪽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정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내 감각은 여전하구나. 따라와요. 시간 없어. 강세희가 좁은 통로를 따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대원들이 소리 없이 뒤를 따랐죠. 전방 20m 환기구 발견. 저 위로 올라가면 중앙홀이야. 강세희가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수직으로 뚫린 환기구가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수직 하강 진입한다. 로프 준비해. 알겠습니다. 대원들이 재빨리 로프를 설치했습니다. 정대호가 강세희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세희야, 그 팔로 하강할 수 있겠어. 걱정 마요. 한 손으로도 충분해. 무리하면. 선배, 저 안에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소윤이가 있다고요. 정대호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먼저 내려갈게. 아니요. 제가 먼저 가요. 강세희가 로프를 잡고 환기구 위에 섰습니다. 3초 간격으로 따라와요. 착지하자마자 사격 개시. 알겠습니다. 강세희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죠. 바람을 가르며 빠르게 하강했습니다. 부상당한 팔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죠. 강세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착지와 동시에 총을 뽑아들었죠. 중앙홀에 테러범 4명이 있었습니다. 박만춘의 지도만 믿고 방심하고 있었죠. 뭐야? 테러범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강세희의 총구가 불을 뿜었습니다. 탕, 탕. 2명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정대호와 대원들이 연달아 착지했습니다. 왼쪽 클리어, 오른쪽 클리어. 나머지 테러범들이 총을 들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07 대원들의 정확한 사격에 모두 제압됐죠. 중앙홀 확보 완료. 강세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스 제어실은 어디야? 저쪽입니다. 철문 안쪽이에요. 열어. 대원이 철문을 폭파했습니다. 안쪽에 복잡한 배선과 타이머가 보였죠. 남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강세희가 제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개의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죠. 이걸 어떻게... 정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세희야, 폭파 전문가를 불러야 해. 잘못 건드리면 바로 터져. 시간 없어요. 강세희가 전선들을 훑어봤습니다. 707 시절 수없이 해체했던 폭발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잠깐, 이거... 강세희의 눈이 한 부품에 멈췄습니다. 이 부품 박만춘 업체 거야. 뭐라고? 박만춘이 리베이트 챙기려고 쓰던 불량 부품이에요. 특유의 마킹이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 지휘소에서 그 인간 납품 자료 다 뒤졌거든요. 강세희가 부품에 연결된 전선을 잡았습니다. 이걸 끊으면 회로가 끊겨요. 확실해.
박만춘이 싼 게 비지떡이라 안전장치를 대충 만들었어요. 그게 오히려 약점이 됐네. 타이머가 10초를 가리켰습니다. 9, 8, 7. 강세희가 칼을 꺼내 전선 위에 올렸습니다. 세희야. 6, 5, 4. 강세희가 전선을 끊었습니다. 3, 2. 타이머가 멈췄습니다. 됐다. 강세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해냈어, 세희야. 정대호가 강세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강세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시민들 대피시켜야 해. 그리고 소윤이. 내가 찾을게. 어느 칸에 있어. 유치원 아이들이니까 맨 앞 칸일 거예요. 알겠어. 가자, 애들아. 707 대원들이 흩어져 시민들을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세희가 피 흐르는 팔을 붙잡고 열차 쪽으로 달렸습니다. 첫 번째 칸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문 열어. 잠겨 있습니다. 강세희가 비상개방 장치를 찾았습니다. 힘껏 레버를 당기자 문이 열렸죠. 소윤아. 칸 안에 유치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으로 강세희를 바라봤죠. 아이들 다들 괜찮아. 아저씨 무서워요. 아저씨 아니야. 이모야. 자, 이제 밖으로 나가자. 강세희가 아이들을 한 명씩 열차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소윤아, 소윤이 어디 있어? 세희 이모.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소윤이가 고개를 들었죠. 이모. 강세희가 소윤이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윤아, 이모 왔어. 괜찮아. 소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나쁜 사람들이 총 들고 왔어요. 알아. 이제 괜찮아. 이모가 다 쫓아냈어. 강세희가 소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이모 팔에서 피가 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소윤이가 안 다쳐서 다행이다. 강세희가 소윤이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눈을 맞췄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모가 지켜줄게. 소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대호가 다가왔습니다. 세희야, 찾았구나. 네. 선배, 소윤이 좀 데리고 있어줘요. 너는? 저는 마지막 시민까지 확인해야 해요. 강세희가 소윤이를 정대호에게 맡겼습니다. 소윤아, 이 아저씨 따라가. 이모가 금방 갈게. 이모, 같이 가요. 이모는 아직 할 일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 정대호가 소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금방 올 거야. 아저씨랑 먼저 나가자. 지하철역 곳곳에서 구급대원들이 시민들을 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도 도착해 현장을 통제했죠. 강세희가 지휘소에 연락했습니다. 여기는 강세희. 가스장치 해제 완료. 시민 대피 진행 중. 알겠습니다, 소장님. 박만춘 관련 보고가 있습니다. 뭔데? 박만춘이 지하 주차장으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잡았어. 네.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미리 매복을 깔아뒀거든. 지하 주차장에서 707 요원 2명이 박만춘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박만춘이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죠. 나, 이 자식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예비역 준장 박만춘. 테러 방조 및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한다. 테러 방조라니 말도 안 돼. 나는 협상하려고 한 거야. 변명은 군사법정에서 해. 박만춘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1시간 후 지하철역 밖으로 시민들이 빠져나왔습니다. 강세희가 마지막 시민이 대피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계단을 올랐죠. 부상당한 팔에서 여전히 피가 흘렀지만 강세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지혈 먼저 하셔야 합니다. 괜찮아. 시민들 먼저.
강세희가 방독면을 벗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 드러났죠. 밖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이 강세희를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이야. 우리 구해준 사람. 군인이네. 여자 군인이야. 강세희 소장님이래.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강세희 소장님 만세.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만세. 감사합니다. 영웅이야, 영웅. 강세희가 시민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대호가 소윤이를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세희야, 소윤이 엄마한테 연락했어. 곧 온대. 고마워요, 선배. 소윤이가 강세희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모, 약속 지켰네요. 그럼. 이모는 항상 약속 지켜. 그날 밤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강세희 소장의 결단력과 희생정신이 수백 명의 시민을 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녀의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강세희가 707 팀원들과 함께 지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피 묻은 군복을 정돈하며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죠. 정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세희야, 이제 병원 가자. 그 팔 봐야 해. 조금만요. 정리할 게 남았어요. 너는 왜 항상 그러냐? 습관이에요. 707 대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장님, 진짜 안 변하셨네요. 예전에도 저랬잖아. 훈련 끝나고 혼자 정리하고. 그때는 소위였는데 이제는 소장이시네. 강세희가 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선배들, 진심으로 고마워요. 고맙긴. 우리가 좋아서 한 거지. 다음에 밥 살게요. 비싼 거로. 그 말 꼭 기억해. 소고기다, 소고기. 밤하늘에 헬기의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강세희가 그 빛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내쉬었죠. 군사법정에 박만춘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만춘은 국가기밀 유출, 테러 방조, 군 납품 비리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예비역 장성으로서 누려온 모든 명예와 연금을 박탈한다. 박만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조용히 하시오. 강세희, 그년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나는 억울해. 헌병들이 박만춘을 끌어냈습니다. 박만춘의 절규가 법정 밖까지 울려 퍼졌죠. 두고 봐. 내가 이렇게 끝날 리 없어.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박만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장교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끝나는구나. 자업자득이지. 누굴 탓해. 그래도 예비역 준장이었는데. 준장이면 뭐해. 썩은 건 썩은 거야. 한 달 후 연병장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강세희의 군단장 부임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와, 사람 진짜 많다. 시민들까지 왔네. 저기 봐, 현수막도 들고 왔어. 강세희 장군님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웅. 연병장 한쪽에 707 예비역 대원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정대호가 팔짱을 끼고 단상을 바라봤죠. 우리 세희가 중장이라니. 감개무량하다. 선배, 눈물 나시는 거예요? 눈물은 무슨. 눈에 뭐가 들어갔어. 네네. 그런 거죠. 대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단상 위로 강세희가 올라왔습니다. 별 3개가 박힌 계급장이 햇빛에 빛났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 강세희 중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세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강세희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자가 뭘 아느냐고, 어린 것이 건방지다고.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성별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오직 실력과 헌신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할 뿐입니다.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군은 강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의지를 품고 있다고 믿습니다. 강세희가 장병들을 둘러봤습니다. 저와 함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세희 중장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연병장 뒤편에서 강세희의 부모님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희가 잘해냈어. 정말 잘해냈어. 강세희의 언니가 소윤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소윤아, 저기 이모 보여? 응. 이모 멋있다. 그치? 우리 이모 최고지? 소윤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모, 여기야. 강세희가 소윤이를 발견하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부임식이 끝나고 강세희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윌슨 중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강 중장, 아니 이제 군단장이라고 불러야겠군. 중장님 오셨군요. 자네 부임식에 빠질 수 있나? 미국에서 날아왔네. 감사합니다. 윌슨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본국에서 받아온 거야. 가장 용감한 지휘관 훈장이지. 중장님, 이건 밖에 자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 강세희가 두 손으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은 나야. 자네 같은 지휘관과 함께할 수 있어서. 윌슨이 강세희에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또 보세, 군단장. 안녕히 가십시오, 중장님. 윌슨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강세희가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정대호가 다가왔습니다. 세희야, 우리도 소식 전해줄 게 있어. 뭔데요, 선배? 707 예비역 팀 전원이 국가안보자문위원으로 위촉됐어. 정말요? 응.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지. 강세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됐다. 선배들 실력이면 당연한 거죠.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우리를 불러줬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선배들이 안 왔으면 저도 못 해냈어요. 정대호가 강세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겸손은 어쨌든 축하한다, 군단장님. 선배도 축하해요, 자문위원님. 둘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세희가 휴가를 받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소윤이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죠. 이모, 아이스크림 맛있다. 그래, 더 먹을래? 응. 강세희가 소윤이의 입가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닦아줬습니다. 소윤아, 그때 무서웠지? 응. 근데 이모가 와서 안 무서웠어. 다행이다. 이모는 안 무서웠어? 강세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모도 무서웠어. 소윤이 다칠까봐. 근데 왜 왔어? 소윤이가 있으니까. 이모는 소윤이 지켜야 하니까. 소윤이가 강세희에게 안겼습니다. 이모 최고야. 소윤이도 최고야. 강세희의 손목에 전술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언제든 출동할 준비가 된 군인의 시계였죠. 며칠 후 국방부 역사 전시관에 새로운 사진이 걸렸습니다. 강세희가 재난 현장에서 시민을 구출하는 사진이었죠. 이 사진 누구야? 강세희 군단장님이래. 테러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 구했대. 대단하다. 여자분인데. 여자면 어때? 실력이 저 정도면 인정해야지. 젊은 여군 2명이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배,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래, 그럼 열심히 해야지. 강세희 군단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 왜 못해? 노력하면 되지. 맞아. 나도 할 수 있어. 두 여군이 거수경례를 올리고 전시관을 나갔습니다. 강세희의 집무실에 편지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강세희가 편지들을 훑어봤죠. 죄송합니다. 강 군단장님. 그때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전에 무시한 거 사과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배님을 얕본 제가 부끄럽습니다. 강세희가 편지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편지 뭉치를 들어 쓰레기통에 넣었죠.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군단장님, 답장 안 하십니까? 필요 없어. 그래도 사과 편지인데. 진심이 아니야. 내가 실패했으면 저 사람들이 사과했을까? 부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과거는 됐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강세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관, 오늘 일정이 뭐야? 오후에 참모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국방부 장관님과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만찬? 무슨 일로? 차기 육군 참모총장 후보 논의라고 들었습니다. 강세희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 군단장님이 1순위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래도 기대됩니다. 강세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대하지 마. 난 그냥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야. 알겠습니다. 저녁 무렵 강세희가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멀리서 군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병들이 구보를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강세희가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때가 있었지. 강세희도 한때는 저 신병들처럼 땀 흘리며 뛰었습니다.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어리다고 얕잡아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를 악물었죠. 그리고 지금 별 3개를 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세희가 지평선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강세희가 천천히 오른손을 이마에 올렸습니다. 힘차게 거수경례를 올렸죠. 군가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세희의 당당한 뒷모습 위로 노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강세희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보고 운이 좋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운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요.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 어리다고 무시하는 시선, 그 모든 편견 앞에서 강세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로 맞서는 대신 실력으로 증명하는 길을 택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벽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과 그 벽을 넘어가는 사람. 강세희는 벽을 넘었습니다. 아니, 부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자신의 가치를 의심받고 계신 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께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